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조금 전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 의뢰로 어제 1월 5일 하루 긴급 여론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론, 국민의 의견은 쫙 둘로 갈라졌습니다. 찬성 47.7%, 반대 48%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연초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라고 얘기했다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진보 좌파 세력 내부의 맹동주의자들, 강경파들이 그야말로 벌떼같이 이낙연 대표를 난타하고 있습니다. 탈당하라고 후려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청와대 관계자 등의 말을 빌어서 이낙연 대표의 그와 같은 건의가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라고 조금은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가 어마어마한 내부의 반발에 봉착하자 한 발 멈칫 물러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이제 모든 허물, 모든 이 혼란에 대한 어떤 그 허물을 자기 혼자 뒤집어 쓰는 피박, 울며 겨자 먹기에 피박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제 MBN 뉴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교감한 적 없다. 다만 내가 짐작했을 뿐이다. 국무총리 시절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아마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까 하고 짐작했을 뿐이다. 라고 온통 피박을 쓰고 말았습니다. 앞서 처음에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들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의 이른바 6.29 선언, 그와 같은 아주 극적인 비장의 카드로서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중도층을 끌어들이고 또 야권 내부의 분열을 갖다가 좀 조장하는 그와 같은 1타 2피에 나름 이 정말 묘수다 라고 생각한 듯 하면서 사면 문제를 갖다가 언뜻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띄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지난 연말 1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독대했거든요. 독대해서 딴 얘기 했겠습니까? 자, 독대했다 할 때부터는 뭔가 긴밀한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내부의 반발이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들은 지금 전두환 노태우의 6.29 카드 같은 효과를 바라면서 사면 카드를 던졌으나 결국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카드를 던짐으로써 오히려 당시 야당은 결집하고 여권 열린우리당 내부는 분열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아마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현재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약간 의도해서 던진 카드는 자기 자신에게 날아오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찬성 반대를 갖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 47.7, 반대 48입니다만은 PK, 부산, 울산, 경남 이 부울경이 중요한 것이 이번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죠. 부울경이 66.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호남은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호남은 76.5%가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외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 텃밭이라 할 수 있는 TK 지역이 오히려 찬성이 부울경보다 낮습니다. TK 대구 경북은 찬성이 56.8, 반대가 31.3. 아마 대구 경북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지역 출신의 두 분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의견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싫다 하는, 자존심 상한다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여론에 어떻게 분양계를 할 수 있죠. 충청도, 대전, 충청, 충남, 충북, 충남, 세종. 여기 보니 찬성이 58.3, 반대가 37.4. 찬성도 대구 경북보다 높고 반대도 대구 경북보다 높습니다. 또 서울은 찬성이 49%, 반대가 4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은 찬성이 39.6, 반대가 57.1로 경기 인천의 수도권 민심은 좀 싸늘한 편입니다. 지금 보면 아마 이낙연, 문재인, 이낙연 이 두 사람은 야권의 분열을 갖다가 좀 의도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은 88.8%가 사면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1.4%가 사면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이 처음 당초 노렸던 그와 같은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한 채 야권은 오히려 똘똘 뭉치고 부울경도 뭉치고 오히려 보면 자기의 전통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으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를 봐서는 좀 당혹스럽겠죠. 거기에 결국 국론이 둘로 쫙 쪼개짐으로써 연초에 이제 자녀 임기 1년 조금 더 남은 문재인 대통령 사실 이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 원턴 원치 않던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외 경우는 있죠. 서울시장 선거도 이기고 부산시장 선거도 보궐선거도 이긴다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을 겁니다만은 현재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4월 7일 이후 4월 8일부터는 레임덕에 들어가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갑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자녀 연초부터 보면은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우리 배가 납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0억 달러 내놓아라 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동맹관계를 갖다가 이란 문제에 관해서 후려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한 번 문재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나만 한 얘기예요. 뭐 모든 부처들이 긴밀하게 대화하고 유기적으로 이 연락을 주고받는 가운데 대외 목소리는 외교부를 통해서 단일화하라. 참 보면은 그 세월호 사태 때 그 문제 갖고 그렇게 청와대를 후려쳤던 국가안보실이 뭐하냐고 후려쳤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좌파들이 이번 문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뭐 하겠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그야말로 24시간 열어놓은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서 외교부 또 국방부 그러니까 지금 청해부대가 지금 거기에 지금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번에 보니까 저 이란에서 요구하는 건 70억 달러 요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일단 엉비하고 있는 이제 동결하고 있는 70억 달러 내놔라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 기재부 여러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당연히 그 컨트롤 타워는 NSC 그래 NSC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가안보실이 주도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서는 본인이 피박 쓰기 싫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또 슬그머니 책임 회피하면서 이번에 또 강경화한테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연초부터 코로나, 그다음에 동부구치소, 이제는 우리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한 우리 저 배 납포 여러 가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 있을 때 국론이 하나로 모여도 이 국난을 극복할까 말까 한 지경인데 오히려 보면은 이낙연, 문재인 괜히 꼼수 부린답시고 사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에 던져놨다가 오히려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자신들이 휘말리는 것 같습니다.
1월 6일 조금 전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긴급 여론조사한 결과 보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